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손원배입니다. 지난 캐티를 알려드립니다에서는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박경원 책임님을 모시고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를 연구하시는 모빌리티 플랫폼 연구센터의 박상현 책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플랫폼 연구센터의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10년 넘게 자율주행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이고요. 현재 우리 캐티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제가 저희 팀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촬영을 부탁드리기 전에 연구자 카드, 알카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다른 연구자랑 좀 다른 부분이 빅데이터 처리 유통이라는 업무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2019년도에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라는 키워드로 사업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자율주행차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인식해가지고 데이터 관련 사업이든 정부 시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데이터가 많은 데는 선진국 혹은 이제 큰 나라들일 텐데 굳이 우리나라가 따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다 보면 다양한 도로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맑잖아요. 좋은 환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로 인프라 환경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 같은 환경, 특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연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런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그 나라에 적합한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자율주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좋은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중국에 CCTV 데이터가 많은데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가 쓸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CCTV의 높이가 이제 두 나라가 달라서 국가별로 그런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이든 이런 걸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캐티가 굳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바이두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또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런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정부 시책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건 이제 저희 캐티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학생들, 연구소,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운행하기 위한 디지털 도로맵을 구축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또 제어로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차량의 핸들링이라든가 조향각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차가 거동이 되는지에 대한 센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신 업무들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R&D 기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R&D 기획을 하셨는데 R&D 기획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R&D 기획이라 함은 사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 이런 데이터 게임 구축 사업 포함해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선도해야 될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들은 연구하고 싶어 하고 또는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또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되는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부의 시책과 이런 지자체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제안한 사업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딴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확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상용화에 쓰일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R&D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뭐 연구도 하지만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R&D 기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처가 됐든 어떤 그 자치단체가 됐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방향성 혹은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로드맵을 작성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로드맵도 같이 작성을 하고 또 신기술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정책 제안도 하고 그리고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고 또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그런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해 주신 알카드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보도 자료가 있는데 상당수가 성남시에서 은수미 시장님을 모시고 실제 데모도 해주신 내용들도 있었는데 은수미 시장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라서 정치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제가 아는 은소미 시장님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노동 그리고 이런 혜택 일반 시민들에 대한 혜택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고 어떤 R&D를 지원하고 뭘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성남시랑 같이 협업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연구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 중에 이제 하나가 자율주행 휠체어던데 그럼 이것도 이런 방향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 차를 주로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전동 휠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굉장히 손으로 끌고 다니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휠체어도 전동화가 돼서 모터로 제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장치들의 문제가 뭐냐면 노면 상태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복이 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면 상태를 파악해서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이런 전동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자율주행 휠체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성남시랑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보는 게 인성 기술이 개발됐을 때 이 기술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술의 영향력이 달라질 텐데 보편적인 복지 혹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면은 기술이 갖는 그 어떤 효용성을 좀 더 크게 만드는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걸 하고 계시는데 성남시나 이 사이트를 몇 군데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이제 취득한 어떤 시각적인 비주얼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몇 군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자료를 쓰고 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어떤 센서 기술을 쓰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는 시각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뭐 자료 화면에 나가겠지만 저희 차량이 21종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거기에는 7개의 카메라와 3개의 라이다, 그리고 2가지의 IMU 센서, 기타 열화상 카메라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상용화보다는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들한테는 7개의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라벨링을 쳐서 인공지능 학습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3D 디지털 맵을, 도로 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 맵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GPS 정보와 같이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들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매핑을 시키게 되면 실제 도로와 그 3D 데이터가 매핑이 돼가지고 맵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3D 디지털 맵이 필요한데요.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가공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자율주행이 바로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센서 데이터랑 뭐 시각 데이터 같은 걸 모두 수합하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 데이터의 특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끔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수집하는 융합 센서 데이터는 시간축을 기준으로 동기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더와 영상을 조합하거나 레이더와 특정 센서를 조합하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데이터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런 역할이 이제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떤 코딩이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새로 이제 직장을 가고자 하는 젊은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런 후배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거나 강의를 듣고 대면해가지고 어떤 수업들을 듣고 실습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같은 이런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하고 또 실습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리가 컨셉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앤드류 응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듣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원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시면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요구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할 때 뭐 특정 구간에 이런 데이터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여러 개 되면 취득을 해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좋은 자료들을 오픈해 있으니까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캐티에 입사하셔서 연구를 하신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캐티에서 어떤 연구를 하실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캐티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일반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어떤 연구들을 하는데요. 우리 캐티는 설립 취지 자체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기업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어떤 핵심 기술이 필요한지를 좀 고민을 같이 하고, 그리고 좋은 주제로 그런 것들을 R&D 기획을 통해 가지고 발굴을 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좋은 연구를 한 다음에 기업이 필요를 할 때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설립 취지에 맞게 그런 좋은 연구 주제를 발굴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연구원들의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구원 설립 취지와 딱 맞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연구자분들 많이 이제 회사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긴 시간 이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